안녕하세요, 피슨입니다. 오늘은 단식 다이어트 2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작 2일차이긴 합니다만 3일간 체중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시작한 날 78.9kg으로 시작해서 단식 첫날 78.2kg으로 700g의 감량을 보였고요. 단식 둘째 날인 오늘 77.3kg으로 첫날에 비해서는 1.6kg, 어제에 비해서는 900g 감량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단순히 먹는 것이 없어서 뱃속이 비어서 크게 변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 조금이라도 살이 빠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어제 식단은 물 3리터 그리고 꿀물 1잔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큰 물통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와는 달리 1리터를 더 마셨고요. 점심 이후에 심한 허기가 느껴져가지고 꿀물 1잔을 마셨습니다. 허기가 질 땐 그 꿀물 1잔이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운동은 역시 일상에서 걷는 거 이외에는 따로 한 건 없고요. 오늘 단식 2일차가 여기까지의 제 변화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어제 이야기한 살이 찌고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식단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이 빠지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식단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간이 된다면 다음 내용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살이 빠지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살이 찌는 것까지 이야기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다음에 다루게 될 요요,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요요에 대한 정체, 그리고 요요가 왜 오는지와 그럼 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이 다시 찌는 이유, 찌는 원리, 그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식단 변화를 통해서 체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얘기했던 그 막둥이 스토리의 연장으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둥이 스토리가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해를 원하시면 이전 영상을 봐주시면 아주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막둥이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일정의 감량은 있었고요. 그럼 현재 막둥이의 몸 상태를 보면 기초대사량이 1400으로 1400kcal로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침 점심에 1400kcal를 아침 700, 저녁 700 해가지고 1400kcal를 섭취하고 저녁은 여전히 지금 굶고 있는 상태죠. 근데 계속 몸무게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럼 막둥이가 저녁을 굶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살도 이제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고 다시 저녁을 먹기로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만 먹던 막둥이가 다시 저녁을 먹기 시작해서 칼로리로 계산을 하면 다시 1400에서 2100kcal를 섭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막둥이의 몸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제 설명한 살이 빠지는 원리를 역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매일 기초대사량이 1400kcal로 그 하루를 영유하던 막둥이의 몸이 갑자기 들어온 700kcal에 살을 뺄 때와 똑같이 또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1400kcal로 매일 쓰기 때문에 그 700kcal는 그냥 몸으로 그대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이미 막둥이 몸은 1400kcal에 적응을 했고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서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700kcal를 그대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계속
뭐 저녁을 먹을 때마다 700kcal씩 계속 몸에 저장을 하면 살이 계속 찌느냐? 어제도 말했다시피 인체의 몸은 학습을 합니다. 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빠르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제 더 들어온 그 700kcal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둥이의 몸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1400kcal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음식물이 섭취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하루 동안 1400kcal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뭐 1500 내지는 뭐 1600, 그래서 조금 더 사용을 합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또 500, 600kcal는 저장을 하죠. 여기서 또 일부의 살이 찌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막둥이가 계속 저녁을 먹어서 계속 매일매일 2100kcal씩 섭취를 한다면 막둥이 몸은 다음 날은 뭐 처음에 1400이었던 게 1600,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700, 그 다음에는 뭐 1900 계속 늘리기 시작해요. 2100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2100kcal를 다 쓸 때까지 다 소비를 하고 막둥이의 몸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막둥이는 하루에 1400이 아닌 2100kcal를 꾸준히 먹는구나 라고 다시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막둥이가 앞으로 계속 저녁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2100이 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금 킬로칼로리를 말하는 건 계속 기초 대사량이랑 음식물 섭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다시 2100이 됐기 때문에 또 섭취량도 2100이랑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살이 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살이 빠질 때는 다들 정체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살이 찌면서도 이제 더 이상 찌지 않으면 정체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정체기,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체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정체기가 왜 생기는지 이해를 하면 그냥 정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확히 이해를 하면 정체기 역시 벗어나는 것도 상당히 쉬워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일주일간 저녁을 굶어서 막둥이가 저녁을 굶어서 살을 뺀 만큼 다시 또 일주일간 저녁을 먹으면서 그대로 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요요에 대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왜 살이 빠지고 왜 살이 찌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막둥이가 일주일간 저녁을 굶어서 빠진 체중과 또 그 이후에 다시 저녁을 먹으면서 찐 체중이 정확히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둥이가 정확히 똑같은 양을 안 먹고 똑같은 양을 완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700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게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반드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지는 양을 많게 하고 다시 찌는 양을 적게 하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를 간파하면 다이어트 역시 진짜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 포스팅에 얘기할 뭐 작은 힌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서, 어제는 살이 찌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에 반해서 이제 반대로 얘기했네요. 어제는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럼 다시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역시도 영상을 찍고 들어보면서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잘 쏙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뭐 편집이나 이런 거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좀 더 제가 뭐 기술이 발달하면 좀 더 이해가 쉽고 덜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미리 얘기했던, 그럼 지금 식단을 통해서 살이 어떻게 찌고 어떻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살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찌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이 운동과 식단을 어떻게 조절해서 이용해야 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